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저번 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영상을 계속 찍어야지 하다가 못 찍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 사이에 또 바뀌었던 부분들이 몇 개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만 오늘 간단하게 커버를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491 비자 실행이 이제 뭐 저번 주 토요일부로 어떻게 보면 491, 494 저저번 주 토요일 16일 날짜로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도 들어오고 491, 494 비자도 실행이 되었는데 494 같은 경우는 결국은 RSMS 대체 비자니까 바로 고용주만 있고 기술심사 있으시고 조건만 맞춰주시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491 주정부 후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마다 아직 실행을 사실 안 하고 있는 주가 훨씬 많아요. WA 같은 경우 아직 직업군 발표도 사실 되지 않았고 NSW 같은 경우도 1월달 돼야지 지금 될 것 같고 퀸즐랜드 다들 뭐 190 열었다가 바로 하루 만에 다시 닫고 이런 식으로 아직 정확하게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 491 주정부 후원이 실행이 되고 있는 주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아직은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491 관련해서도 12월 11일 인비테이션이 나와 봐야지 또 어떤 조건들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점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491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12월 1월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정도가 돼야지 정확한 각 주마다 디테일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 WA 같은 경우는 12월에 491 리스트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실 WA 서호주 같은 경우 RSMS가 이제 재작년 3월에 빠지고 나서 2017년 3월에 사실 빠지고 나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서호주에서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14년, 15년 정도 제가 계속 퍼스에 있으니까 봤던 것 쭉 이제 보면은 사실 여파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WA 자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메리트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파들이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 크게 와서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WA 주정부 후원 190 비자 같은 경우도 사무소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위주로 발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분들에게 특혜를 굉장히 주고 있고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지금 회계사 같은 경우 독립기술 이민을 하려면 95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WA 회계사 85점으로 저희가 인비테이션이 10월달에 나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아가지고 비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점수가 어느 주나 사실은 높고 회계사 자체가 리스트에 없는 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정부 후원 리스트에 WA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레이셜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새로 발표된 리스트를 보면 사실 WA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전종료 비자가 가능하고 인비테이션도 굉장히 사실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막 엔지니어들도 65점에 막 나오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190 같은 경우는. 그래서 WA에서 공부를 하는 메리트를 강력하게 사실은 줘야 비자적인 메리트가 그러니까 다른 187, 그러니까 RSMS 같은 비자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해도 주정부 후원 메리트라도 있어야 공부를 서울주에서 하지 않겠네라는 취지로 약간 유학생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방침을 각 주에서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빅토리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주 같은 경우도 뭐 경력 뭐 6개월 아니면 거의 경력 없이도 빅토리아 주에서 공부를 했거나 학업을 했거나 아니면 뭐 고용 계약서만 보여줄 수 있으면 인비테이션 발행을 하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주들이 결국은 그 주에서 사람들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이미 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유학을 생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각 주를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에서 사람을 안 뺏기기 위해서 호주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주 정부에서 그 주 정부를 위한 정책들을 발표를 많이 할 걸로 사실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491 WA 같은 서호주 같은 경우도 아마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489랑 거의 비슷한 분위기로 갈 텐데 이게 꼭 학업을 했었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서원으로 넘어오셔가지고 고용계약서만 있어도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브리즈번 같은 경우, 퀸즐랜드주 같은 경우가 전망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간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대 분들도 그렇고 IT 분야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퀸즐랜드 쪽이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실을 동부에서 연락들을 워낙 많이 주시고 해서 사무실을 브리스번 쪽에 하나 더 열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브리스번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똑같이 퍼스가 다시 리저널 지역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골드코스트를 다시 리저널 지역으로 넣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골드코스트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뭐 호주 퍼스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퀸즐랜드 주 자체의 지금 주정부 후원 리스트 자체도 너무 적고 우리가 많이 하는 공대라든지 IT 계열이라든지 간호학이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조건들이 까다롭고 기본적으로 무슨 학업 3년 경력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퀸즐랜드 주정부 후원이 그렇게 메리트가 크게 없는 분위기라서 지금 퀸즐랜드에 계시는 분들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소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뭐 NSW 491 같은 경우도 무조건 지금 NSW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한 걸로 그리고 190까지도 지금 그렇게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각 주 정부에서 우리 주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을 그 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우버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다가 우버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190을 지금 W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느낀 건데 아직도 지금 다른 이제 업체들에서 그분이 다른 법무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그쪽 법무사 회사에서는 서울에서 공부를 한 거 2년 공부를 하면 지금 5점 가산점인데 그게 이전 졸업자들은 안 된다라고 했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190을 회계사로 넣어놓은 상태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포인트를 어세싱하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어세싱하는 시기, 그러니까 내가 점수 계산을 해서 인비테이션을 받을 당시에 내가 공부를 했던 곳이 현재 이 법을 기점으로 외곽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5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졸업을 한 시점이 중요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인비테이션을 받을 당시 이 점수를 넣는 당시 EOR에 넣을 당시에 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당시의 법 기준으로 외곽 지역의 정의에 따라서 그 외곽 지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점수를 클레임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클레임하는 것은 이제 각각 들어가서 우리가 수동으로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EOI 들어가서 해야 된다라고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헷갈려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많이 읽어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딱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5점 클레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거 EOI 업데이트를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좋은 거는 저번 주 발표됐다가 다시 좋게 바뀐 게 졸업비자 우리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 졸업비자가 불가능할 것처럼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바뀐 유아교육학과 기술심사 기관에서 우리는 485 기술심사 관련 그러니까 우리 졸업비자 관련된 거는 발표를 안 했어가지고 그 프로페셔널 스킬스 어세스먼트를 해주지 않으면 졸업비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사를 하신 게 아니라면 디플로마를 하신 경우에 그 기술심사가 안 되는 경우에 졸업비자가 안 돼서 유아교육 졸업비자까지 막아버리는 건가 했는데 이제 어저께 다시 발표가 돼서 기술심사 485 관련 기술심사를 다시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 조건도 디플로마 학위 플러스 이제 학위 도중에 진행이 된 실습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프로페셔널 스킬스 졸업비자를 위한 프로페셔널 스킬스 어세스먼트는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가 되어서 졸업비자 다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번 주 제가 한두 번 상담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분은 제가 어저께 다시 카톡 보내서 정정해드렸어요. 그래서 졸업비자는 가능하실 것 같고 기술심사 자체도 차일드케어 그룹 리더 레벨, 디플로마 레벨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경력밖에 안 돼서 나쁘지 않고 센터 매니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킬 레벨 1 직업군인데다가 MLT SSL 직업군인데 기술심사 조건이 디플로마 레벨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디플로마 플러스 3년 경력 이렇게 나와서
학사가 없어도 일단 센터 매니저로 기술심사가 어떻게 경력만 어떻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TRA보다 차라리 나아진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좋은 것 같고, 저희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최근에 그 베레세스 통해서 기술심사 난 직업군들이 다양하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합창 지휘, 뭐 피아노 반주 하시는 분들 그런 쪽 지휘 관련된 뮤직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MLTSS라는 직업군 승인도 나셨고, 태소연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 하신 분들도 이제 그 베레세스를 통해서 기술심사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 결국은 지금 다 사고사 직업군들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고일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직업군이 C솔이나 R월에 있으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번 기술심사 조건 확인을 하시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경력, 한국에 있는 학력으로 진행이 혹시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유학이 무조건 답은 아니니까 유학을 결정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력, 학력으로 이민이 혹시 가능할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그게 힘드실 것 같으면 꼭 상담을 하신 후에 이제 유학 학과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시간 낭비 없이 영주권까지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고일 관련된 거는 1월까지 사실 돼야, 12월도 아니고 1월이 돼야 각 주마다 정확한 디테일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드리고 네, 일단은 그 이제 유아교육학과 졸업비자가 다시 된다라는 점, 그 점 이제 유의를 해주시고, 각 주마다 사고일 조건들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직업권 리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요. 일단 이민사무소 발표가 된 거는 사고일 스테이 스폰서십 주정부 후원, 그러니까 가족 후원 말고 주정부 후원 같은 경우는 MLTSL, CSOL, ROL 다 된다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주들은 자기들만의 리스트가 지금 있어요. 빅토리아도 빅토리아 리스트가 있고, 퀸슬랜드 리스트가 따로 있어서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모든 각 주들 조건들 발표되는 걸 한번 보고 또 저희가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항상 이메일이랑 저희 회사 카톡 이용해서 문의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지금 몇 달째 미루고 못하고 계속 발표가 돼서 못하고 있는 ENS 트랙 엔트리 다음 주에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